한국에서 만든 신발이 나이키와 노스페이스 등 쟁쟁한 브랜드화를 제치고 해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신발은 다름 아닌 오래되고 허름한 신발 가게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인 의사가 이 가게에 한번 들러보고 깜짝 놀라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서 신발 가게의 명성이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는 사람만 아는 신발계의 맛집이었는데 주문이 많아져 기존 고객들은 신발을 맞추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거라면 기성화라도 품질이 아주 좋아 이제 사람들은 한국산이라면 믿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해외에 어떤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것일까요? 해외의 대형 커뮤니티 레딧에는 어느 날 이 신발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자신이 정형외과 교수라고 밝히고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업무적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던 그는 일정 중에 신고 왔던 신발 밑창이 떨어져 곤란해졌습니다. 신발을 새로 할 거라면 명품 수제화를 한번 신어보는 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었고 곧장 택시를 타고 수제화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수제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곳인데 그런 명성치고는 외관이 무척 볼품없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발을 보여주었는데 신발 가게 사장은 보자마자 고객님이 왜 이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지 어째서 발이 불편한지 아시냐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엑스레이를 봐야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가게 사장은 발의 생김새만을 보고 모든 것을 간파해 매우 놀랐는데요. 수제화는 기성화보다 훨씬 비싸지만 언제 또 한국에 오겠냐 싶어 4켤레나 주문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어보고는 구름 위를 걷는 듯 편안했고 이후부터 발에 피로가 덜 쌓여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이 편안함을 공유하고 싶어 글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 속 신발 가게는 바로 서울에 위치한 송림수제화입니다. 4층짜리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게는 허름한 건물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87년 전통의 수제화 업체죠. 송림수제화의 고객 명단이 화려합니다. 유명한 산악인 고상돈 허영우가 이 가게의 오랜 고객입니다. 고상돈은 1977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했는데 그가 안나푸르나 등반 때 신은 등산화도 송림수제화의 제품이었죠. 허영우는 지난 1994년 걸어서 남극점에 도전했습니다. 악천후를 뚫고 인간 승리를 일구기까지 그의 생명을 지킨 주인공은 장인의 혼이 서린 송림의 수제 스키화였죠. 그렇게 허영우는 지금까지도 송림의 단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전 대통령과 전 부통령도 단골인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재계에서도 송림 수제화를 찾는데 현대가, 삼성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정몽원 전 현대그룹 회장이 생전에 애용했고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사장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죠. 수십 년째 찾아오는 외국인 고객도 적지 않다는데요. 기존에 매우 좋아하던 브랜드화를 신다가도 송림 신발을 신으면 미련 없이 갈아타버립니다. 일본인 고객이 한번 구매하더니 한국에 올 때마다 여행용 트렁크 한가득 송림의 신발을 들고 온다고 하죠. AS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김에 새로 신발도 맞추죠. 20년째 송림의 신발만 신습니다. 수백만 원 들여 장애인용 특수화를 맞춰왔던 캐나다인 고객도 있는데 송림의 신발이 더 편하다고 했답니다. 역시 20년째 송림의 신발을 신고 있죠. 또 다른 고객도 가게에 가서 발볼이 넓어 신발 사이즈를 맞추기 힘들다. 길이가 남더라도 한두 사이즈 큰 신발을 신어야만 불편함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는데요. 3대째 사장인 임명영 씨는 발을 훑어보고는 발볼이 넓은 게 아니고 발이 틀어져서 신발이 불편한 것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 앉아 있는데 한눈에 파악해버리죠. 지난 세월 수천 명 이상의 발을 보며 족형을 떠온 덕분에 바로 보이는 거라고 합니다. 송림 수제화의 족형 제작 공정은 다른 업체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 뉴욕 시민이라도 송림 수제화 홈페이지에 제작 문의글을 올리죠. 발이 불편해서 꼭 송림의 신발을 신어보고 싶은데 서울까지 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발을 찍은 동영상도 받아보고 영상통화하면서 발 모양도 보면서 말이죠. 직접 보는 게 아니어서 힘들었지만 그대로 몇 주에 걸쳐 작업을 하고 완성된 신발을 미국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직접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몇 년째 단골이 된 손님은 철마다 신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신발을 맞추기 위해 온 손님이 있었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평발의 무지외반증과 근종막염을 앓고 있는데 무릎 연골마저 손상돼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시간만 걸을 수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말할 정도였죠. 임명영 사장은 보자마자 발이 틀어져 있어서 아픈 거라는 진단을 내리고 푹신푹신한 스펀지를 발밑에 대주었습니다. 발 모양이 찍힌 스펀지 위에 석고를 부어 발의 형태를 떴죠. 그렇게 신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고객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매우 기뻐하며 2시간을 걸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임명영 씨는 이럴 때 정말 기쁘다면서 이런 고객님들 때문에라도 문을 못 닫는다고 합니다. 속림수재화는 발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도 세웠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신발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던 것인데요. 속림수재화 같은 기업들이야말로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이로운 기업인 듯합니다. 속림의 선행까지 알려지며 고객들의 충성도는 더욱 높아졌죠. 고객 이탈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속림은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단골 고객으로부터 기증받은 신발을 모아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젊은 기술자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소박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지닌 속림수재화의 역사가 100년이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요. 한편 한국은 신발 제작에 있어 100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운동화가 워낙 질이 좋아 디아도라, 로또 등 유럽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한국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었죠. 현대에는 휠라 운동화가 기성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휠라는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였습니다. 그 시절 유럽에서 나이키, 퓨마 등에 밀려 매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파산 직전까지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죠. 휠라 코리아가 휠라를 인수하면서 휠라는 한국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휠라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의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먼저 반응이 왔고 이제 휠라 운동화는 1분에 한 켤레가 팔리고 있습니다. 휠라의 디스럽터2가 올해의 신발로 선정된 해도 있었죠. 운동화가 승승장구하면서 의류 등 휠라의 다른 제품 매출도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휠라 USA의 경우도 휠라 코리아가 휠라 글로벌을 인수해 처음 미국 법인을 운영하던 당시 마이너스였던 영업 적자를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15년 기준 매출 규모는 2007년 인수 당시 대비 약 10배 뛰어올랐죠. 휠라가 이렇게 부상하기 전 중국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였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휠라가 가장 선방했던 해에는 중국에서 1조 1,000억 원, 전체 매출 2조 9,550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입고 신고 다녀서 해외 브랜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명실상부 한국의 브랜드인 휠라는 디자인, 개혁 등의 전략으로 낡은 휠라의 이미지를 탈피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나 제품의 질이었습니다. 100년의 신발 제조 기술력으로 보다 질 좋은 제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20만원, 30만원을 호가하는 운동화들과 같은 질을 자랑하면서 가격은 10만원 내외인 제품이 다수로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일종의 보증수표처럼 되어버렸는데요. 비단 신발뿐 아니라 한국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제품은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어 외국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류가 무척 인기인데 그래서 오사카의 한인타운은 휠라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산 화장품은 금세 매진되고 한국인 바리스타와 파티시에가 운영하는 카페는 인산인해를 이뤄 오랫동안 줄을 서면서까지 기다리고 있죠. 한국산 제품과 가게가 인기를 끌면서 정작 일본 제품이나 가게에는 파리가 날리는 실정입니다. 이제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해외 바이어 10명 중 7명은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제품 구매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죠.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로 고품질, 합리적 가격, 독창성을 꼽으면서 한국 제품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브랜드라도 한국산이면 믿고 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산 제품의 위상이 높아진 데는 제품 자체의 질이 향상된 덕도 있지만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 것은 늘 기대 이상이라며 활발하게 소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